오늘은 아파트 하자 소송 관련해서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 자, 지금 얘기하는 항목들이 본인 아파트에 있다. 그러면은 하자 소송을 고려해 볼 만한데 이게 이제 2년 이내에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자기네 아파트에 본인 아파트에 이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각동 외벽 균열들 있는 거죠. 그 아파트 외벽에 이렇게 균열들이 있거나 이런 식으로 균열들이 있거나 그 다음에 각동 옥상 옥탑 균열들 옥상 옥탑에 이런 균열들이 생겼거나 각동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에 균열이 생긴 것 그런 식으로 균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동 엘리베이터 홀 조적벽 이질 접합부 균열 이질 접합부 균열이라는 거는 뭐 만약에 여기가 콘크리트고 여기가 조적이다 그럼 이런 만나는 지점 같은 경우가 서로 재료가 틀리기 때문에 균열이 생겨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줄눈을 파고 거기에 코킹으로 마감을 해서 그러니까 균열들이 생기지 않게 처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된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각동 지하층 피트, 엘리베이터 샤프트 균열들 이제 이게 지하 피트에 보면 이런 식으로 균열들이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 및 램프 벽체 천장 균열 이제 지하주차장의 균열들 이런 것들이고요. 지하주차장 및 램프 바닥 균열 이제 램프의 바닥의 균열들 지하주차장 바닥 균열 생긴 것들 그 다음에 지하층 기계실 및 부속실 균열 이런 식으로 균열들 생기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관리동 및 부대복리시설 균열 요거는 뭐 지금 표기를 안 돼 있고요. 또 나중에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결로들 각동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 지하층 결로 오염 이런 식으로 지하층 및 부속실 각동 엘리베이터 피트 결로 오염들 여기 이제 피트에 결로들이 생긴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관리동 및 부대복리시설 결로 오염 이런 식으로 결로가 생긴 것들이고요. 부대복리시설에 그 다음에 누수 각동 외벽 및 옥탑 벽체 누수 흔적 또는 백화 이런 식으로 누수된 부위 이건 보수한 것들이고 여기 이제 누수된 흔적들이 있고요. 누수 흔적들이 있고요. 여기 이제 계단실에도 이렇게 누수 흔적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동 지하층 피트 벽체 천정 누수 흔적 이런 데들 균열간 데서 누수 흔적들 이런 데서 누수 여기도 누수된 흔적들이 있고요. 지하주차장 및 램프 벽체 천정 누수 흔적 이런 식으로 누수된 흔적들이 계속 젖어 있는 상태죠. 지하층 및 기계실 및 부속실 이런 식으로 누수 흔적들이 쭉 보일 겁니다. 그 다음에 관리동 및 부대복리시설 누수 흔적 여기 같은 경우는 부대복리시설인데 누수가 워낙 많아서 천장을 다 걷어냈어요. 이런 식으로 싹 걷어내고 여기 텍스 같은 경우는 누수 하도 많아서 곰팡이까지 선 상태고요. 그 다음에 외부로 연결되는 배수관 이게 보통 이제 건물에 보면 건물 내부에 있는 배관이 밖에 5개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연결되는 부분에는 백업제를 해서 이제 누수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것들 처리가 잘 안 됐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누수가 발생되고요. 그 다음에 램프 및 무서움 트렌치 설치 위치 불량 지금 무서운 트렌치가 이렇게 되고 이 벽체가 여기까지 와 있다 보니까 물이 여기로 들어와서 이 사이로 해서 지하주차장으로 물이 계속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 벽체를 좀 길게 뽑든가 조금 더 트렌치를 안쪽에 설치하든가 그러면 지하주차장으로 유입되는 물이 적을 텐데 이걸 조금 설계 미스 정도로 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타일 및 석재, 지하층 외벽 저층부 석재 균열 및 파손 들뜸 오염들 그 다음에 각동 엘리베이터 홀 및 계단실 바닥 마감재 균열 이제 바닥 마감재들 가끔 보시면 이 바닥 타일들이 이렇게 들어 올라져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것들 이제 걷어내야 되는 거고 여기 바닥도 오염된 것들이고요. 뭐 그런 건 쭉 나중에 사진 있는 것만 설명을 드릴게요. 관리동 및 부대복리 시설 석재 균열 파손 들뜸 오염 수평 불량 이렇게 이제 오염된 것들 오염된 상태들이고요.
다음에 각동 외벽 저층부 석재 첫단 마감 분량. 여기 다 흙에 묻혀져 있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게 노출이 되면 이쪽으로 뭐 쥐나 새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둥지를 틀고 거기서 죽었을 때 썩고 그러면 이제 병균 발생 오염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아예 원천적으로 못 들어가게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각동 외벽 도장 및 방리 방락. 도장이란 게 이제 층간균열에 의해서 방리 방락된 상태고요. 자, 여기도 보면 여기 이제 옥상 옥탑 방수된 부분들이고 철제류 녹들이 발생된 것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각동 계단실 엘리베이터 홀 도장 마감 방리 방락된 것들, 그리고 각동 지하실 철제류 녹이 발생된 것들. 자, 지하주차장 및 부속실 바닥 마감이 들뜸 방리 방락 오염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보수한 것들인데 보수했는데 이런 식으로 된 거죠. 추가적으로 이런 것들 방리 방락된 것들. 그리고 단지 내 철제류 녹 발생 이런 식으로 녹이 발생된 것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단지 내 드라이 에어리어 5개 구조물 마감 방리 방락된 것들. 지하주차장 및 부속실 천정 뿜칠 들뜸 방리 방락. 여기 뿜칠된 것들인데 들뜨고 방리 방락된 것들이고요. 각동 외벽 석재 뿜칠 들뜸 방리 방락 오염. 석재 뿜칠한 것들. 돌 붙이질 않고 뿜칠로 해서 돌처럼 보이게 하는 걸 석재 뿜칠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방리 방락이 된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아주 미관상 아주 나쁘게 보이죠. 별로 좋진 않죠. 그다음에 각동 옥상층 바닥 누름 콘크리트들이 균열되고 방리 방락되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각동 옥상층 구배 불량된 것들. 이게 원래 물이 고여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다 흘러나가야 되는데 물이 고여 있다는 건 바닥 구배가 안 맞다는 거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는 이제 인조잔디를 깔아놨는데 물이 흥건해요. 이제 쭉쭉 빠져야 되는데. 그 다음에 각동 지하층 피트 바닥 구배 불량. 이 바닥에 물이 흥건해서 못 들어가요.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구배가 안 맞아서. 각동 지하층 피트 바닥 트렌치 구배 불량. 물 보이는 것들 보이시죠? 이런 것들. 지하주차장 및 부속실 바닥 트렌치 구배 불량 물 고임. 네, 트렌치들 구배가 안 맞은 물이 고여 있는 상태들이 되고요. 지하주차장 바닥 묵은 콘크리트 방리 방락. 이제 이게 묵은 콘크리트가 방리 방락되면서 에폭시 페인트들이 떠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각동 옥상층 하부 치켜올림 보호벽 몰탈 방리 방락 이렇게 이런 것들 방리 방락된 것들이고요. 경비실, 기계실, 외부 계단 지붕 구배 불량. 이게 지붕에 구배 불량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물이 고여 있어요. 어떤 거든지 물이 고여 있으면 좋지는 않아요. 구배가 맞아서 모든 물이 빠져나가야 되는 거고요. 자, 캐노피에도 구배 불량 돼가지고 물이 고여 있는 상태가 보이는 거고요. 자, 옥지의 이 방수 구배 불량. 위에 이제 방수 몰탈, 액체 방수의 구배 몰탈인데 구배도 지금 안 맞고 방수 몰탈 이런 데들 칠해놓은 것들이 하자들이 생긴 것들이고요. 전기 설비 분야들. 전기 설비 분야들은 이제 보통 잘 기존 팁에서 봐야 되는 거니까 이건 좀 넘어가고요. 단지 내 보차, 균열 및 마감 파석, 보도블록 균열된 것들, 아스콘 균열된 것들, 보도블록 파손된 것들이고요. 단지 내 경계석 균열 및 파손, 접합부 턱이 발생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단지 내 측구 열화, 물고임, 이런데 이제 균열된 것들이나 이렇게 물고임 현상들이 있는 것들이고요. 단지 내 조경시설 파손, 이제 고무칩들이 이렇게 파손된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파손 부분들. 단지 내 조경토 시공불량으로 이제 유실된 거.
요 지금 단지 위에 흙을 걷어냈는데 물이 있어요. 이게 그 원래 이제 토목배관들 밑에 지하주차장인데도 불구하고 물이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조경토가 배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배수가 안 돼가지고 이 물들이 안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물이 고여 있으면 아래에 물이 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지 내 각종 의자, 정자 이런 것들 파손된 것들을 보시고요. 그리고 단지 내 수목 고사된 것들 잘라버린 거 이제 고사들 나오는 것들이고요. 각종 옥상 조경 불량 파손, 이제 옥상 조경이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는 바람이 좀 많이 부는 지역인데 이게 바람에 다 날아가 버린 거죠. 이제 바람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로 해서 다 날아가 버린 거고요. 그다음에 울타리, 생울타리가 이제 띄엄띄엄 이제 구멍 난 것들이고요. 기타, 자 이제 각종 이제 계단실 엘리베이터 무늬 코팅에는 상도 코팅이 있어야 되는데 상도 코팅을 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여기 이제 다 지워져요. 요즘 이제 상도 코팅 했을 때 휘발성으로 날아간다 그러는데 보통 2년 내에 날아가는 거는 조금 힘들고 그거는 이제 보통 이제 요거 그러니까 상도 코팅을 했는지 하는지는 보통 이제 수성펜 가지고 그려보고 그 다음에 이제 물티슈까지 닦아봤을 때 깨끗이 닦아진다. 그러면 상도 코팅을 한 걸로 보시면 되고요. 안 닦아진다 그러면 안 했을 확률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엘리베이터 홀 피트들에 보면 이렇게 조적들인데 여기에 보면 다 초벌 미장을 한 번씩 해줘야 돼요. 초벌 미장들 누락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철제, 방화문, 방청 페인트 미시공된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각동 피트 출입문 이질 접합 부위에 이제 코킹들 이런데 코킹이나 마감을 해야 되는데 안 보이는 쪽이라고 해서 안 해놓은 상태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조적조일 때 콘크리트 인방을 설치해야 되는데 인방이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이 지금 잘 안 열리는 상태거든요. 자, 그 다음에 각종 지하층에 각종 폐기물들이 잔뜩 있는데 폐기물을 반출을 안 한 거죠. 이렇게 많은 폐기물, 요거는 이제 뭐 보수한다고 하는데 보수할 양만 남겨놔야 되는데 이건 어마어마하게 남겨놓은 상태죠. 이런 것들은 다 치워야 되죠. 그런데 치우지 않고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집수정례 이제 요거는 이제 파츠를 해서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 폼타이라 그래서 그 철근 콘크리트 이제 옹벽 시공을 하면은 이제 거푸집하고 거푸집을 잡아주는 이런 폼타이들이 있어요. 요거를 다 따내고 시멘트 페이스트, 그러니까 시멘트 풀 가지고 이렇게 다 마감을 해줘야 되는데 요건 그냥 폼타이 그대로 있는 상태예요. 요게 이제 보통 이제 요즘 이제 빌라 다세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아파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고철값이 비싸면 다 따가요. 근데 고철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을 때는 보통 잘 안 따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점자 블럭, 점자 표지판이 이제 미시공된 것들이고요. 단지 내 조경들, 이거는 뭐 일일이 씌워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케이블 트레이가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여기 이제 방화 구획을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요것들을 해놓은 상태고, 그다음에 트레이의 강전, 약전, 이제 표찰 표기. 이게 이제 몇 메다더라? 50m인가 몇 메다 간격으로 이제 표기하게 되어 있는 것들이고요. 케이블 트레이, 본딩 점퍼 일부 미시공인데 이게 일체형인지는 잘 헷갈리긴 한데 이제 케이블 본딩 점퍼 일체형이 있고 일체형이 아닌 거 있는데 일체형이 아닌 경우에는 요게 이제 옆에 보면 본딩 점퍼들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설치했는지 확인하시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각동 전기 설비부 관통부 이제 이런데 이제 관통되는 부분에 방화 구획을 설치를 해야 되고요. 제충 안전 커버 미시공되고 그 다음에 펌프배가 이제 보온제 미시공된 것들이고요. 이거는 이제 시공돼 있고 그 다음에 지하 건식 PD 마감 높이 일부 미시공. 이거 이제 건식 PD에 보면은 여기서 요 구획이 끝까지 돼 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만 설치돼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빼먹은 거죠. 여기 물량을 좀 빼먹은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캐노피 방수, 우레탄 도막 방수 미시공.
물이 고여 있는 상태인데 도막광수가 살짝 돼 있는데 두께는 아마 얇을 거예요. 노출 우레탄 도막광수는 이제 3mm의 이제 시공 두께를 갖는데 그 두께가 확인됐는지를 이제 파츠해 봐야 되는 것들이고요. 이런 식으로 우레탄 도막광수들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붕 칼라 아스팔트 싱글 탈락 파손. 여기 보면은 이것들이 다 지붕이 날라갔잖아요. 이게 이제 칼라 아스팔트 싱글이거든요. 요 지붕들이 다 날라간 것들이고요. 경렬철골 마이너스 찬넬 미시공. 이제 경렬철골 천정틀에 보면은 엠바와 캐링 찬넬 그 위에 마이너 찬넬이 있는데 대부분의 시공할 때 거의 다 빼먹어요. 이제 표준 시방사나 이 도면에는 마이너 찬넬이 있는데 그것들을 빼먹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체크해서 닫으셔야 될 것 같고요. 조명부 미시공들이고요. 상위 시공, 오시공. 이제 이게 보통 이제 미시공, 상위 시공, 오시공에 이제 저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비용들이. 각동 옥상 파라펫과 방수 치켜 올림, 상위 시공. 이제 치켜 올림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방수 상위 시공 기다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도막 방수가 THK 3mm가 돼야 되는 거고 묵은 콘크리트 배교 세옥선 마감.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을 확인할 때는 코어로 뚫어가지고 두께를 확인을 해요, 일일이. 그 다음에 각동 계단실 및 조적병 몰탈 바르기 두께 축소. 이제 이런 데 보면은 고어 몰탈 있는데 여기 이제 18mm. 이 두께를 확인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18mm 확인하는 것들이고요. 자, 단지내 플랜터 방수 몰탈 누락 및 축소 시공. 요 안에 이제 방수 몰탈들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기서 파츠해서 뭐 확인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진입 램프 벽체 상위 시공 폼칠. 여기 석재 폼칠인데 텍스처 페인트를 바꿨으니까 재료가 상위 시공된 것들이고요. 단지내에서는 이렇게 요 고무철선이나 철선이나 고무밴드가 이렇게 노출되면 안 돼요. 지금 예전에는 이게 다 하자였는데 공법 자체가 이제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보이면 하자로 치고 보이지 않으면 이제 하자가 아닌 걸로 돼요. 그래서 적용을 할 때 이걸 잘 덮어놔야지 되는데 노출되게 돼서 미관상 문제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제거하는 비용들을 산정을 하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각동 엘리베이터 선방틀 잼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상위 시공 도면에는 이렇게 끝까지 되는데 실제는 여기까지만 시공을 한 거죠. 이게 1층부처럼 이렇게 길게 설치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2층부터는 이렇게 짧게 여기서 이만큼 이제 요 잼 비용을 절약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단지 내 구조물 이제 보호벽 및 보호벽 누락을 한 거죠. 여기 보면 보호벽이 있거든요. 방수를 하고 보호벽을 하는데 여기는 바로 콘크리트 옹벽이 보이잖아요. 요것들을 빼먹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소화전 높이 50. 이게 이제 보통 50cm까지는 올라와야 되는데 너무 땅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피러 전도금. 요거는 이제 여기 간격이 있어요. 간격이 이제 그래서 1m 간격인데 뭐 이거는 이제 간격은 거의 맞게 시공된 거고요. 그 다음에 식별대 여기 보면 이제 어디 온수 뭐 소방 뭐 이런 식으로 식별대를 설치해야 되는데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 표시를 안 해놓은 상태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단 디딤판이 32, 첼판이 36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두께를 얇은 거 시공을 해서 전체적인 물량을 좀 줄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옥상 난간 높이가 1m 50, 지붕은 70이었는데 그 높이가 조금 안 나오는 것들이고요. 알람밸브 서스로 된 것들이고요. 소화전 것들이고 그 다음에 접지하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전거 보관소가 여기 스테인리스 스틸로 되어 있는데 이제 서스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녹이 발생한 걸로 봐서는 스틸로 설치를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도막광수 치켜 올림 상위 시공인데 이런 것들은 다 파서 확인을 해야 되니까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예, 지하주차장 높이 상위 시공이라는 것은 자동차가 주차할 때는 2100의 높이가 필요한데 2m 10cm요.
여기 부분 같은 경우는 2m 10cm가 안 나와서 여기가 사실상 주차로서 공간이 법적으로 확보할 수 없고요. 단지 내 주경토 부족. 이게 이제 1m 안 된다고 저거 했었는데 1m는 나오더라고요. 파보니까. 자, 이렇게 해서 단지 외부 하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고, 지금 보신 내용들이 본인 아파트에 있다. 그러면 뭐 하자 보수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소송을 하셔야 되는데, 보통 이제 하자 접수를 하는 기간에 따라서 이제 제외되는 항목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변호사들하고 상의하거나 이제 해당 건설회사랑 어떤 식으로 해줄 건지를 확인하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전용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